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매일 저녁마다 찬란한 토크 시간을 통해서 종목을 좀 점검을 해드리고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종목과 연결된 이슈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시간이 남을 때는 이렇게 증권과 뉴스, 좀 증시랑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날 때 자유롭게 제 의견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처음 그래서 첫 시간을 맞이해서 체크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해서 CES 2025 관련해서 젠슨왕 관련해서 상당히 좀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번 젠슨왕의 발언과 관련해서 한번 좀 생각을 풀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젠슨왕 유용한 양자컴 20년은 걸릴 거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아이온큐 주가가 41%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칩,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왕 최고 경영자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젠슨왕 역시도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 거기에 맞는 또 칩을 팔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빨리 개발된다고 해서 젠슨왕 입장에서도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당연히 더 좋을 부분이겠지만 최근에 젠슨왕의 이런 발언, 좀 오락가락한 발언이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젠슨왕이 CES 2025에서 이 GDDR7 제품과 관련해서 지포스 RTX 50에 들어가는 시리즈에 마이크론만 일단은 뭐 넣는 쪽으로 좀 유사하게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발언을 한 바 있죠. 그래서 사실 그 발언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역시도 급락이 나왔어야 맞을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주가가 잘 버텨줬잖아요. 그것도 한국인 기자가 기자회견에서 왜 삼성과 하이닉스는 언급을 하지 않느냐. 하이닉스와 삼성도 이 GDDR7 만든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니까 젠슨 왕이 그제서야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 만드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상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어제 좀 얘기 나왔던 게 마이크론도 어쨌든 엔비디아랑 함께 손잡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일단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니까 자국 반도체 몰아주기가 좀 형성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하루 만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포스 RTX 50 시리즈엔 삼성을 시작으로 다양한 파트너사의 GDDR7이 제품이 들어간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을 넣는다라는 거죠. 삼성이 들어가는지도 몰랐는데 삼성 제품을 하루 만에 바로 쓰겠다고 이렇게 발언하는 건 정말 좀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발언을 보면서 좀 약간 바이든이 좀 생각나긴 했는데 뭐 그건 그냥 단순히 제 생각이니까. 아무튼 이런 젠슨왕의 발언들이 상당히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시세들이 강했거든요. 오늘 제가 뭐 아톤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를 드릴 건데, 아이온큐 지금 보면은 아이온큐가 41% 급락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이온큐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급등을 가져왔던 종목이에요. 마치 엔비디아의 전성기 시절을 보는 듯한 모습이죠. 지금 보면은 2024년 9월 말이죠. 10월 이제 들어서기 전에 한 주당 얼마였습니까? 종가 기준으로 11,000원 하던 종목이, 자, 요 구간이죠. 11,000원 하던 종목이 79,500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한 뭐 한 675%뭐 이렇게 올랐다고 나오죠. 지금 보면은 네, 675%, 한 660%, 한 뭐 6배, 7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정도 퍼센트가 올랐잖아요. 상당히 이거 많이 오른 겁니다. 이게 2024년 9월부터라고 한다면 한 3개월 조금 넘은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별로 치면 월 한 220%씩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와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젠슨왕, 어쨌든 반도체 칩, AI 컴퓨터 칩에 있어서 권위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젠슨왕이 뭐 어쨌든 이게 활성화되고 상용화되고 이러려면 20년은 더 걸릴 거다. 투자를 누가 지금 추세가 뻗어가고 있는데 20년 뒤에 이거 오를 거야 라고 했을 때 살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좀 실망으로 바뀌면서 하한가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윗골이 안 그래도 달면서 빠졌는데 이 젠슨왕 발언까지 나와버리니까 아 이거 진짜 안 되나 보다 하면서 물량을 정말 깊게 빼버린 거죠. 뭐 어쨌든 뭐 종가는 뭐 한 47% 정도 빠졌는데
저가는 47% 정도까지 빠졌는데 아래 꼬리 달면서 일단 39%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정말 이 구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가 좀 많이 날 수 있겠죠. 뭐 없는 안티도 생길 젠스넌일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흐름 자체는 어쨌든 급락은 나왔지만 저는 오히려 이 구간 자체에서의 좀 큰 우려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어쨌든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아래 꼬리를 일단 잡아주면서 중기 추세에 안착을 해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게 급락이 많이 이어진다 이러면 요 추세마저도 깨고 요 구간마저도 좀 위협할 수준으로 뭐 애프터마켓 흐름이라던가 시장이 좀 무너졌어야 맞는데 지금 보면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한 10% 가까이 좀 잡아주는 모습으로 좀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도 일단 이 부분을 어쨌든 상용화가 되긴 된다라는 거 아니냐. 뭐 그렇다라고 보면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뭐 기대감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4만 원에서 지금 4만 4천 원 정도 올라간다고 본다면 한 요선 정도 되겠죠. 근데 요선만 안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지금 바로 요 박스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박스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추세간 지지를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차 반등 구간을 노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에 대한 인식이 어쨌든 아이온큐 투자자들은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온큐 추세를 우리도 지금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아이온큐 어쨌든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영향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브로드컴,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도 이 아이온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정부가 2025년 양자 컴퓨터 산업화 기반 마련 본격 나선다 경제정책 관련해서 자 2025년을 양자 컴퓨터 산업화 기반 마련해로 삼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는 거 이게 불과 일주일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이런 양자 컴퓨터 열풍에 맞춰서 이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정부 계획을 다 짜놨다라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실제로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도 좀 강하게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구글도 그렇고 어쨌든 뭐 빅세븐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런 방향성을 계속해서 뱉어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체크들이 아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자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토는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사설 인증 솔루션 개발을 완료한 바 있기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고 이 배경에는 아이온 Q의 급등과 더불어서 정부 정책성 펌핑이 강하게 작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젠슨왕이 이렇게 눌러버린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만약 정말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젠슨왕의 발언을 미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할 만한 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 어쨌든 추세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박스 내 지지가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안 된다라고 발언을 한 게 아니라 20년 30년 뒤에 될 거라고 발언한 거고 그리고 알겠지만 연도가 갈수록 이 기술 개발에 대한 속도가 워낙 빨라지잖아요. AI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이제 우리 일상에 AI가 왔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예상할 수 있었던 이런 추산 범위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실제로 20년, 30년까지 안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고려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양자 컴퓨터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든 아니면은 이 차트 관점에서 추세 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는 위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그 찬란한 토크 시간에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톤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이온큐가 급락하는 과정 지금 상승 나온 위치도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9월 말부터 아이온큐의 반응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톤 역시도 9월 말부터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더니 아이온큐의 급등과 함께 물론 IQ와 1대1로 커플링돼서 올라가는 그림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 특성상 나올 수가 없었죠. 디커플링도 있었다 보니까. 하지만 정부 정책도 형성되고 구글 이런 발표도 있고 아이온큐의 급등세가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상승 포지션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자 지난 9월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젠슨왕 발언이 있으면서 전후하면서 이 아이온큐의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급락폭이 좀 거칠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죠. 하지만 어떤가요? 중심선에서 아래 꼬리를 잡고 구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아이온큐도 마찬가지지만 중기 추세를 잡고 아래 꼬리를 만들었고 하단 지지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애프터 마켓에 급등을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아톤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아직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제가 지금 확인한 건 아니지만 지금 중기 추세를 밟고 지금 전고점들을 지지로 밟을 수 있는 환경이 이 아이온 Q와 마찬가지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 거래대금도 충분히 살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어쨌든 2025년은 우리나라가 양자 컴퓨터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 흐름에 맞춰서 시그널도 매집 흐름도 좀 강하게 존출이 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이온 Q든 우리나라 아톤이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든 아직은 조금 더 봐도 좋을 위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 아톤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찬란한 토크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더 다뤄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일단은 젠슨왕의 이런 발언이 시장에 좀 미쳤던 영향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렇게 뭐 시간이 날 때 제가 좀 체크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슈 관련해서 좀 정리 드리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미국 주식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어쨌든 미국 주식의 영향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온큐와 아톤을 연결 지을 수 있듯 앞으로도 좀 제가 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요 이슈들 좀 정리 드리고 체크 드리면서 그렇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를 좀 체크하는 시간은 여기서 그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찰나나 토크 시간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